2023학년도 등교 수업 및 원격 수업 운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교 중지 학생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확진일 경우에는요,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 등교 중지고요. 가족이 확진일 경우에는 10일 동안 수동 감시하여 등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 소멸시까지 가급적 가정학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등교 수업 및 원격 수업 운영 전환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학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원격 수업 운영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은 전교생 등교를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학급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 30%를 넘고 해당 학급 재학생 등교 중지 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학급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 학급에 20명일 경우에 그날 당일 신규 확진자가 6명이 넘고 또 누적된 학생 수가 10명이 넘었을 때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추세로 봐서는 올해는 계속 등교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전환 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확진 자가격리 등 등교가 어려운 학생인 경우 가정통신문으로 대체 학습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원격 수업일 경우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출석으로 인정되고요. 이번에 또 변경된 것 중에 하나는 가정체험학습 인정 수업일 수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쓸 수가 있었지만 올해는 예년처럼 20일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진자 급증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최대 38일까지 확대 운영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아이들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는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상대의 경계도 존중해야 함을 인지시켜 주시고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오면 싫어, 안 돼 등의 표현을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도록 가정에서도 안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경계에 들어가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입니다. 이는 서면으로 나눠드린 연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입니다. 평등한 부부란 성별 구분에 의해 역할 분담이 되어지지 않는 부부로 가정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서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해주시며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진로, 학업 선택, 동아리 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따로 없으며 어떤 영역을 선택하든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흡연 예방 교육인데요. 내년 학교에서는 6월 달에 흡연 예방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 예방 교육을 보건 수업, 보건 소식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흡연보다는 간접 흡연에 훨씬 밀접하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며 간접 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족 내 흡연자가 있다면 자녀가 담배를 경험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금연은 주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이 구역에서는 흡연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교는 학년별 교육과정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연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생의 안전확보를 위해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 활용하시고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한 후에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의 실적 인정 기준은 정규 수업과 봉사활동 시간의 합이 최대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 6교시 수업을 했다고 하면 그날 봉사활동은 최대 2시간을 할 수 있고 휴업일에는 8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봉사활동 관련 인정 관련 주의사항은 위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졌죠.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대상은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그리고 금품을 제공한 그 국민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금품 등 수수가 일체 금지가 되어 있고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제공 또한 허용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 금품, 음식물, 선물은 제공을 하지 말아주시고요. 허용이 가능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청탁을 하실 수 없으니까 이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교육활동 보호 안내 관련해서 대전광역시 교육청 제작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에서 학생들은 함께 공부하고 꿈을 나누며 성장합니다. 지금 아이들의 학교는 어떤가요?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습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학습권 보장은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란 무엇일까요? 교육활동 침해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에게 법에서 명시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손괴가 있으며 이 밖에도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 방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하고 반복적인 간섭, 교권 존중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며 심각한 침해 행위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이 이뤄집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합니다. 침해 정도에 따라서 법적 처분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는 경우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 교육활동 보호,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권리에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권리, 교육 방법을 결정할 권리, 학생을 지도하고 징계, 평가할 권리가 있으며 교원 권리 존중은 교육활동 보호로 이어집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학교 구성원 간의 배려와 존중에서 시작되며 이를 위해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해야 한다면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면담 시간을 정해주세요.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연락이나 밤늦은 시간 단순 민원, 학교 밖 상담 요구 등은 피해주세요. 교육활동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자녀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소통해주세요.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지도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교원 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양한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선생님과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와 함께 건강한 대화 방법을 연습해보세요. 교육활동 보호는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로교육 연구학교 운영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식정보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진로교육법 제정 등을 통해서 특정 교과와 단원에 국한되었던 진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는 자신의 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가치를 형성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 개발 역량의 기초를 배양하는 데 있으며 아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로 개발 역량은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와 성향 등을 의미합니다. 본교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지정 학교 진로교육 연구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간 진로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맞춤형 진로 몰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진로 개발 역량 신장을 주제로 진로교육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하여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연도에도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법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필, 수행평가 등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하게 됩니다. 또한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을 금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본교에서는 사교육기 경감을 위하여 양질의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과 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렴한 수강료로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방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독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3학년도 독서 교육 계획입니다. 나비책, 나를 비추는 책 읽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과제 1, 스스로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꿈덩이 독서방, 독서 환경을 정비하였고요. 이달에 다독 학급을 매달 선정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과제 2, 한 뼘 더 성장하는 독서 교육. 도서관을 활용하여 수업을 활성화할 예정이고요. 교과 연계 도서를 확충 예정입니다. 진로 연계 독서 활동 전개할 거고요. 세계 책의 날 행사 4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친구들 책 많이 빌릴 수 있도록 간단한 간식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독서 페스티벌 해서 행사 준비 중입니다. 독서 감상 행사 및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거는 10월이나 11월에 예상되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교내 대회 후 이제 교육청으로 내보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도서관 이용 안내입니다.
꿈동이 독서방 위치는요, 백목련동 2층 1학년 교실 방향에 있습니다. 꿈동이 독서방 운영 시간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지금 시행 중입니다. 이제 4월 중에는 도서관 코디 봉사자 1명이 합류할 예정이고요. 오늘 신청서가 나갔습니다. 혹시 학부모님 중에서 12시 반부터 1시 반부터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시간 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는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예정 중이고요. 학생 대출 원수는 3원이며 7일간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로 연장 가능합니다. 꿈동이 독서방 이용 수칙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요. 학부모님과 지역 주민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4월부터 가능하고요. 2시 반 이후로 학생이 하교하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서 반납 후에 책 소독기로 소독 후 배가 및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겨울방학에 도서관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지금 이용 중입니다. 다음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 활용 정보 안내입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맨 위에 교육활동, 꿈동이 독서관 게시판에 독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게시 중이고요. 다른 행사나 다른 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자료도 저희가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꼭 로그인 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대전 독서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 이용 안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도서 검색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자책 활용이 가능해서 전자책을 보고 토크 활동, 감상문 쓰기도 이제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차곡차곡 모여서 중학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은 따로 가입하셔서 아이들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회원 가입할 때 DLS 아이디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도서 대출증이 있는데 그 대출증에 그 아이디 번호가 써 있습니다. 혹시 가입하실 분들은 아이한테 도서 대출증에 아이디가 번호가 뭘로 써 있는지 적어오라고 한 다음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전자책 이용 안내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많이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전자책. 그래서 전자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 사이버도서관, 한밭도서관, 대전 학생교육문화원 산성도서관에서 이렇게 빌릴 수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서 관련된 사이트와 콘텐츠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이트가 많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유인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정이란 국제 결혼 가정, 이주민 가정,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이유로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한국어 학급이 있었죠. 온놀이반이라고 했는데요. 특별학급으로서 수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6학년 학생들 중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졸업을 하는 바람에 유지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없어졌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 학생 수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다문화 사회의 흐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의 자녀 지도를 해주셔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여 자아 정체성을 갖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 사이트는 아래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청소년 자살에는 대표적인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학교나 학업 등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 시도율이 증가하며 또한 사소한 자국에도 충동적으로 자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분명한 자살 동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번째로 게임이나 소설 등의 영향을 받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현재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라며 죽음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주변인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했을 경우에 이에 영향을 받는 전염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살 예고 징후나 자살 방지를 위한 노력 및 방법 등을 유인물로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지금 저희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다른 학생들 봤을 때 자살이나 자해가 의심될 경우 위클래스로 문의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자살 징후 알림 및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랑 자녀의 스마트폰에 스마트 안심드림이란 어플을 설치해 주시면 자녀의 폰에서 혹시 자살 관련 수신 메시지나 검색어 등을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치 및 이용 방법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개념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흔히들 아동학대를 신체적인 학대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외에도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이나 유기 또한 모두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자세한 유형별 징후는 유인물에서 확인 자세하게 가능하시고요. 주변에서 혹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의심되실 경우에는 112에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도움받으실 수 있는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들은 이제 유인물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흐름도가 있는데요. 교내 교직원들은 모두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경우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이후로 이제 징계권이 폐지가 되었고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점 꼭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에듀힐링센터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녀 양육 관련된 고민이나 이제 상담이 필요하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갈등 같은 부분도 다루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인 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유인물 참고하시어 에듀힐링센터로 연락 주시면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가능하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학교급식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운영 방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현황을 보시면 특별히 1식당 급식비가 3,800원으로 식품비가 2,700원, 운영비 120원, 인건비 980원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지원금 1인당 1식 300원은 별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산내 유치원과 함께 공동조리를 하고 있고 사는 초등학교와 공동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렴하게 품질이 좋은 그런 양질의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고요.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양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사용한 식품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이용해서 식단표와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영양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 홈페이지에도 영양 상담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 상담실을 이제 급식실 안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 유증상 학생에 대해서는 대체 식품을 구입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아동의 경우는 이 음식 주지 마시고 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구입김을 제공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 상담을 전화 상담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급식 위생에 관련돼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를 보면 학부모 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식재료 검수위원제를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주일에 2번 정도 학부모가 와서 직접 검수에 참여를 해서 철저하게 검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들 식단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 식단 구성을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채식의 날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채식의 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양교육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배식 지도를 통해서 영양교육을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 먹는 날, 다수다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는 상반기에 한번 5월 달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유 급식은 4월 10일부터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우유 단가는 공개 경쟁을 통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417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게 되어서 지정된 5분 승하차 허용 구간에서만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도 참고하셔서 학교 남쪽 운동장 출입구역 도로로 5분 승하차 구역이 허용되어 있거든요. 네, 지도 참고하셔서 아이들 통학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출근할 때 또 학생들을 이제 등교시켜주는 차량이랑 겹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등하교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선택형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선택형 동아리 활동은 학교 교육 목표인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 교육입니다. 학생 선택형 동아리 활동은 강의 또는 이론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는 체험형 동아리 활동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장래의 희망에 대한 기초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의 동아리 선정을 위해서 동아리 부서를 편성하기 전에 학생들의 장래 희망과 선호 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동아리 부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 선택형 동아리 활동은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재능 기부란 학생들의 동아리 지도에 전문성을 더하는 활동입니다. 학부모님이 원하는 재능 기부에 맞춰 동아리를 개설할 수 있고 담당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동아리 지도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2인에서 3인 등 팀으로 이루어서 동아리 활동도 담당할 수 있으십니다. 학부모 재능 기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목공, 바느질, 뜨개질, 만들기, 요리, 제빵. 두 번째 분야는 웹툰 그리기, 그림 그리기, 의상 디자인 등의 예술, 음악 분야. 세 번째는 스포츠 그리고 작년에 보드게임 지도사 학부모님이 운영하셨던 놀이 동아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상 편집, 로봇 코딩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과학 실험, 독서 토론, 심리 미술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등 학생들이 교과 수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재능기부 활동 신청은 추후 가정통신문으로 다시 한번 안내 예정입니다. 학생 선택형 동아리 활동 운영 일정입니다. 학기마다 총 8시간을 운영하며 1학기는 5월 3주차부터 6월 2주차까지, 2학기는 10월 3주차부터 11월 2주차까지 운영합니다. 목요일은 5, 6학년이 1, 2교시와 3, 4교시를 순차적으로 활동하며 금요일은 3, 4학년이 마찬가지로 동시간대에 활동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안내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생 선택형 동아리 활동은 초등학교, 지금 현재 선대초등학교 진로교육에서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재능기부 활동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조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방문 시 배움터 지킴이실이 있습니다. 실외에 있는데요. 방문증을 수령하시고 등록을 하신 다음에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담이나 용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전에 담임선생님과 약속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인의 건강이나 영양을 위한 간식 이외에는 일체의 음식에 대해서 학교와 교실 내 반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동장 개방 시간이 운동장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운동장 개방 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학교 시설 이용 수칙에 따라서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등교는 웬만하면 자제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부득이하게 자전거 등교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께